너가리 할 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너가리 먹을 겨? 처먹어 시장. 너가리 깔 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어. 문재인도 까라고. 다 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사 아줌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썩어님입니다. 어디 뭐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진짜. 아, 정말 아파서. 힘들었어요. 할 일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 왜요? 청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아니요. 그러면 딸이 버티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이 대입 이런 건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자식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아줌마 힘 세잖아요. 아우, 쎄도 자식 앞에 가면은 기운이 쭉 빠지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냥 앵벌이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앵벌이? 네. 아주 뼛속까지 쪽쪽 빨리는구나. 네네네.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오늘은 네. 이제 이 또 우리가 뭐 저번에 뭐 광주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 행사 때문에 네. 뉴스가 좀 많이 축적되는데 와, 이번 정권은 진짜 너무 이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다루기가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쵸. 네. 이슈 메이커라고 할까요? 뭐 쇼맨십의 달인?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진짜 막 고민이 돼. 야, 이거 다 다룰 수가 없어. 막 그 다루고 싶은데 또 이슈에 이슈를 만드니까 네. 중요한 내용도 막 지나가고 그래요, 지금. 요번 그 정부 청와대는 무슨 그 뉴스 제조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뉴스 제조기. 골 때려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은 다뤄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BMW, 그 제목이 내가 맨날 헷갈려. BMW를 통해 본 현대 자동차의 미래인가? 막 이런 내용일 거예요. 네네네. 하지만 국제 뉴스도 중요한 게 많이 있어갖고 네. 좀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뉴스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북방위원회에서 북한과 함께하는 북방 경제 준비를 하는 유라시아 협력 펀드라는 걸 만들겠대요. 네. 그러면 이거 유라시아 펀드를 만들겠다면은 여기 회원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 네네. 그 누가 여기 포함될 것 같아? 대충 예상되는 나라들. 한국, 중국? 한국, 중국, 북한 북한. 들어가겠죠? 네. 또 뭐 러시아도 지문을 하겠지? 그렇죠. 뭐 여기 러시아. 러시아는 당연히 예. 들어가죠. 예. 그러면 그 네 나라 중에 누가 돈을 낼까? 한국?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돈 낼 나라가 없어 지금. 그리고 북한 것도 우리가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호구될 게 뻔한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북송금의 한 일환이다. 딱 보이는 거예요. 대북송금이에요. 그러네요. 네, 대북송금이야. 그러니까, 대북 송금 해주고 중국만 좋게 해주고. 그래서 대북송금 하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게 딱 보인다라는 게 기사를 읽다가 이게 느꼈어요. 아, 이거 또 하나의 편법이다라는 게. 아직도 북방 진출의 꿈을 못 버리셨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12월 10일 네. 기사인데 그 12월 10일이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12월 10일 독립기념일이어서 이제 카자흐스탄 관련된 무슨 독립기념일 뉴스가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네. 김기덕 감독이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접했어요. 저기 가서 새로운 미투의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그러나요? 아니 내가 가야 될 아. 길을 감히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의 나와바리 이런 식으로 막 가면 돼? 와. 신고하고 가야지. 진짜 새치기 당하셨네? 그러니까. 대박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기 가서 이게 좀 아니, 저런 얼굴이 카자흐스탄 가면 먹혀요? 저렇게 있으면 안 먹히는데 네. 여기다가 $100를 딱 붙이면 먹히기 시작해요. 아. 먹힌다니까. 어디다가 붙였을까, 100달러를?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100 딱 붙이고 하면 먹혀요. 모든 게 다 먹히지 그냥. 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뭐 이쪽 여자들이 좀 돈을 좋아한다면서요. 아니 뭐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쪽 여성들이 특히 착한데 그 자기한테 쓰는 거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게 네.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네. 그 예쁜 여자가 비율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성형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형을 여자가 예쁘면 안 할 것이다. 네네. 근데 예쁜 여자에서 성형을 더 합니다. 아. 왜 그래? 여기 왜 만져요? 아니에요. 뭐. 아니, 성형과 시술은 달라요. 그렇지.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못생기면 아예 성형을 포기하거든.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예, 안 그러냐면 왜 여기 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뭐 예. 2천만씩 갈아엎어야 든다며. 돼요. 그러니까 예. 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그거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도 예전에 그렇게 성형수술 많이 했었어요. 아, 그 이쁜 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예쁜 나라가 여자가 많을수록 성형수술은 심하다. 아, 그 상향 평준화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뻐지려고 네. 이미 충분히 예쁜데도. 우리나라는 항상 하향 평준화, 뭐든지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하향 평준화인데 그렇죠. 거긴 상향 평준화네요. 미인의 사회주의화죠. 아, 괜찮다. 그러니까 요즘 메갈이 뜨잖아요. 네. 미인의 사회주의화. 다 못생겨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저도 하고. 반대세.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최근 뉴스가 이제 그 윤동주와 김구는 조선족이다라고 네. 중국 바이두백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정을 요구하는데 중국에서 들은 척도 안 한다. 해줄 리 만무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샹해 임시정부를 문재인이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그냥 받아줬다가는 우리가 역사적 정통성이 중국의 그 조선족 소수민족 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 패망 이후에 생겼던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역사적으로 후세 속국의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맞춰서 저렇게 김구, 네. 윤동주, 기타 등등 심지어 문재인까지 조선족으로 집어넣는 이런 아, 뭐 문재인은 데려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네. 김구나 윤동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인지도 있고 독립운동이나 시인으로서 굉장히 그 존경받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네. 문재인이 중국인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17년 3월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그 중국인 촛불 혁명에 의해서 전복당한 아, 그렇게 하려고. 국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죠. 아, 그럼 여기도 줄 수 없네. 근데 이거는 사실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촛불 데모는 네. 중국 자본이 중국 자본이. 상당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쨌든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선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네. 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조선족이라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에게 나중에 치욕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아수라님도 조선족 아니에요? 한국인인데 양꼬치를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 농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쫓겨나는 공자학원. 이 공자학원이 원래 뭐냐면은 그 중국의 공산당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기부예요. 간첩 학원이네요. 일종의 반스파이고 네. 우리나라도 이 공자학원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 이 공자학원이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학생이 줄잖아요. 네. 공자학원이 주로 노린 데가 지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중국이 차이나타운을 서울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기 먼 진도에다가 세우는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발끝 변방정서부터 장악하려는 정책이 있다고요.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빨대를 꼽는 네네.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학생 수가 줄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대학교는 지방대학교예요. 네. 지방서. 왜냐면 사람들이 서울로 대학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방대학교에서부터 먼저 학생 수가 부족해서 문을 닫거든. 근데 요런 데에 딱 들어와서 공자학원이 생기면서 돈을 주거든요. 아. 우리 공자학원을 설립하게 해주면 돈 줄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재정을 그걸로 메꾸려고 공자학원을 많이 집어넣었다고요. 아. 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왕창 들이집어넣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대학교들이 지방대학교들이 중국화가 돼갔다고. 그 중국에서 쓰는 정책들이 그런 거잖아요. 대만도 보면 괜찮은 학생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유학을 시키면서 돈도 대주고 자금도 대줘서 결국 그쪽에서 키워버리고 또 그런 뭐그 학생을 교류하는 식으로 해서 엘리트들 빼가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도 계속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죠. 진주 쪽에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요 외국인이요. 그냥 전주, 예.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그 영국이나 미국이 하는 것처럼 현지인보다 학비를 두세 배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한국인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네. 이거는 지금 한국인 학생들한테 삥 뜯어갖고 외국인한테 공짜로 가르치는 제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한테는 통역관을 붙여줘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한테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싶은데 요즘 이제 중국인들이 하도 많이 늘어서요. 어떤 대학교는요 말이 안 통해요. 네. 교수는 한국말로 하고 중국 애들은 못 알아듣고. 왜냐 학생이 다 중국인이거든. 그렇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만큼 걔네들이 뒷돈을 많이 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문제다. 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지금 콩고에서 그 투표기가 불이 났답니다. 네. 한국제 메이드 인 코리아 투표기가 불이 나서 몇 대야? 수천 대가 이제 불타서 사라졌다고. 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예전부터.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막 나왔었죠. 필리핀, 네. 태국, 그다음 또 어디였더라? 콩고. 또 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꿋꿋이 전자개표기를 좀 쓰려고 있죠. 이것은 자연발화겠죠? 이거는 당연히 아프리카 네. 뜨거운 나라거든요. 네네네. 아프리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이 지나가다 이게 땀이 툭 떨어져서 선거 개표기에 탁 떨어졌는데 이게 볼록 렌즈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서 독보기 현상이 해서 그냥. 아니면 뭐 땅이 이글이글하면서 그 복사열로 훅 그렇죠. 자연발화가 이건 될 수도 철저한 있고. 자연발화일 뿐이에요. 우연일 그렇죠. 뿐이죠, 뭐. 그럼요. 이제 이 지금 오늘은 주제가 그 오원소 중에 불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돈이 되는 불.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자개표기도 이렇게 자연 발화가 일어났다. 네네. 그럼요. 사람도 자연 발화가 인체 발화가 있는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거 개표기도 이렇게 자연 발화가 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인정이에요. 이해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나왔는데 미국이 하는 또 다른 공격, 달라이라마 네. 문제를 또 언급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사드 문제 갖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려 그러면은 달라이라마 초대해라. 네.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병신 같은 놈들이 안 하죠. 그렇죠. 네. 해야지. 달라이라마 초대하면은. 이스라엘 대통령도 못 오게 하는데 뭐. 그러니까 대만 총독, 이스라엘 대통령 네. 아니면 수상. 네. 수상에도 권력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달라이라마 라마. 등등 이런 그리고 또 티베트 망명정부 대통령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나 함께 하면 되거든.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런 짓을 안 하냐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뭐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해결 안 하고 옥죄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명씩 더 초대하면 돼. 본부에서 못하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초청을? 조선족이 일으킨 촛불혁명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본부에서 바이두 못하게 백과에 하면. 의하면 바이두 백과에 의하면 중국의 바이두 백과에 의하면 조선족이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은 조선족 촛불 정권은 네. 당연히 본국의 지시를 따르니까 이렇게 그 달라이라마 초청한다든가 이런 절대 하지 않죠. 아바타 같아. 음, 네. 음. 우리나라는 아바타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인데 생긴 게 왼쪽 사람이 사진작가래요. 난 사진작가면 보통 이 예술성 있게 막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모자도 네. 쓰고 막 이런 건데 나는 저 아저씨 막노동꾼인 줄 알았어. 아이, 나름 갖춰 입은 걸 거예요. 그래요? 응. 그래갖고 그 미세먼지라던가 네. 그런 그 중국의 그 환경공해에 대해서 사진 찍던 작가가 행방불명됐대요. 중국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종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무슨 교수인가 누구도 한 명 실종되고. 어떤 누구지? 교수? 누구더라? 어떤 교수가 실종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공부해서 올게요. 음. 지나가면서 봤는데 기억을 못하네? 그게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구글, 그러니까 중국 지사의 네. 그 회사가 저렇게 불이 났었습니다.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 예, 저도 이게. 보기는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와요. 이게 스푸트니크라고 네. 내 발음이 안 좋아요. 네. 그 러시아계 매체예요. 네네. 거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MSN 뉴스라던가 그 미국 매체에서도 나왔어요. 당연히 구글은 미국 회사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대. 안 나오더라고요. 한글로 치면 안 나오고 구글에 이제 영어로 치거나 이러면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오늘 주제는 불이랑 관계기보다 그렇죠. 불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글 본사가 불이 났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그렇죠. 저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구글 삐지겠네. 중국 애들 너무 심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주, 그러니까 위구르족 출신 기자의 가족들이 행방불명됐답니다. 중국에서. 예. 진짜 왜 이렇게 다 행방불명이 많아?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 대대적으로 지금 인권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자 국립대학교 카자산에 있을 때에도 위구르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중국에서 온.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꽤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많이 사 먹고 그랬는데 북경 올림픽 하기 이제 시작하고 이제 성화봉송 네. 하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그 걔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을 내가 2012년까지 했으니까 예.
4년 정도를 내가 더 카자흐스탄에 머물렀는데 그 기간 내에 그 친구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위구르 학생들을 싹 수거해 간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진짜 탄압이 심하구나. 그때 카자흐 국립대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위구르 학생이 한 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 100명 정도의 위구르 학생이 다 사라져 버렸어. 중국 정부가 데려간 거야. 100명이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니까 신장,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네. 아니에요.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는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건 소문인데 네. 제가 아는 그 카자흐 분이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북경 성화 올림픽 그거가 있던 기간에 우르무치 쪽에도 왔거든요. 네네. 성화가. 그때 엄청나게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많이 풀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대규모 집회도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사업차 이제 지나가는데 중국 그 군인들이 위구르 애들 위천에 들어가서 애들 죽이는 걸 봤다 그랬어요. 대놓고 죽여도 대낮에 그것도. 그래도 언론에서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도 깜짝 놀랐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쳤다 했어요. 잘못 거기 있었다가 자기도 그 당할까봐 자기는 도와주지도 못했다 그러죠. 하긴 도와줄 수가 없지. 그렇죠.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근데 이런 새끼들을 그러네. 빨아주는 우리나라 좌파들은 뭐냐는 거야 대체. 그렇죠. 아니 저 이번에 광주도 갔다 왔지만 광주 사태 때 군인들이 막 총 쏘고 찔러 죽였다며. 네. 근데 아니 중국 애들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하고 이 있어요. 시대에. 현재 진행형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새끼들의 똥구녕을 빨면서 그 북한 인권이나 중국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말하는 이 새끼들의 내각은 뭐냐는 거야. 이 새끼들은 중국의 따까리고 공산 빨치산들이야. 이거 그렇죠. 빨갱이들이라고. 아니 정치인 중에 반중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좌파 애들도 지금도 여전히 중국 똥구녕 빨면서 그렇죠. 이러한 그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죠. 네. 미국에서 아무리 유엔에서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나는 모르쇠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우파 정권 생긴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하겠지만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야 돼. 달라이라마라던가 접목을 하고 일부러 전화하는 거야. 박사님이 에? 하신다고요? 아니 이런 식의 전략. 네네. 그건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관계를 공고해야 되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뭐 축하 전화 이제 하고 할 때 네. 당연히 미국하고 우리 한미 공조하니까 일본이 한 두 번째 정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네 번째나 세 번째 전화 때 이제 달라이라마한테 달라이라마한테? 신장 위구르 자치주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네. 대만 총독 괜찮다. 이런 사람들의 네. 이거 자체가 이 신정부가 보여준 제스처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거든. 이런 정치적 이 제스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냥 거기 딱 반중이란 말을 안 해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중국이 봤을 때는 이 새끼 우리 적이다 이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과 노선도 같이 하고. 네. 그런 게 난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요거 새로 생긴 법이라는데 네. 결혼 생활이 1년 넘으면은 이혼을 해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 갔는데요. 이런 뭐 족 같은 경우가 있어요. 1년 살았는데. 외국인을 위한 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취지는 뭐 한국 어쩌저한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면은 외국 여자들도 다 국적 받잖아요. 네. 이거 조선족 여자들이 이혼하라는 법이야. 그러네. 네.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벤처 마케팅이 생각나죠. 예.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 제가 만약에 조선족 이제 브로커라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중국에 있는 한족들이 됐던 조선족 여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줘요. 네. 브로커 업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서 얘네들이 결혼해서 1년 생활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 그거를 나눠 먹으면 되지. 그렇죠. 내가 30% 수수료 떼면 되지. 매달. 나쁘다.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진짜 나쁘다. 나는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네. 중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에 이런 법이 생기면 저 같으면 즉시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예전부터도 사실 이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결혼하면 이 브로커들이 꼭 껴서 위장 결혼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결혼을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정말 브로커로 소개해 주는 거 네. 해서 하면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 공장의 수입의 몇 프로도 또 브로커가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먹는데 이런 여자 직공들이 결혼을 해버려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수입이 없지만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도 돈 뜯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인 연금도, 남자한테도 예, 돈 뜯고 뜯고. 얼마 뭐야 이렇게 하면은 위장 결혼은 어떻게 잡아내요? 못 잡아내죠. 아니, 못 잡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족도 데리고 이렇게 올 수 되면 있잖아요. 이제 중국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네, 그럼 가족들도 초청할 것이고. 초청을 할 수 있죠. 네.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이제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다 기가 빨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 한국 남자들의 돈도 경제력이 뜯기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너무 쉬운 작전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거 보면서. 뉴질랜드가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쪽쪽 빨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역시 바이두백과의 문재인이 조선족이라 적힌 데는 다 이유가 있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원래 이런 전통은 김대중 때부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갈윤 마오 김대중 때부터. 아, 지금 외우기가 어려워. 그때 한번 족보 세탁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대한민국 최초로 화교 화상회의를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중국 화교와 짱깨 자본들을 대거 우리나라에 유입시키면서 네네. 한국 경제 중국화에 노무현이가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래 놓고 지금 우리 조선족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각 그 오지죠. 네.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오지, 섬, 신안 이런 데, 앞바다 이런 데 지역을 전부 다 중국 놈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렇죠. 차이나타운 짓게 해주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1단계 호적 세탁, 2단계 중국 자본 유입, 3단계 중국인 유입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중국화를 좌파 정권이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정신을 계승하기 정말 바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는 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화웨이를 얘기를 할 건데 화웨이가 최근에 그 여자가 지금 석방이 됐다고 사람들이 막 그 중국이 멍씨.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천만에만만해요. 지금 뉴스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이겼다. 그러니까 병신들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친중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일단 이게 보면은 일본의 그 주요 통신사들이 있어요. 네. NTT, 도코모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소프트뱅크 네.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들이 중국제 하나 통신 장비를 안 쓰겠다고 선언했어요. 예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정희 같은 경우 이게 대비적 친중파거든요. 네. 근데 이 손정희 같은 경우는 아예 현재 쓰고 있는 4G까지도 다 바꿔버린다. 네네. 지난 방송에서 했었죠. 예, 네. 바꾸고 앞으로 차세대 5G도 바꾸면서 꼭 나왔습니다. 네. 84억 원이나 냈네, 그쵸? 네, 나와가지고 또 나온 것 때문에 또 뭐 이게 뭐 중국이 이겼다 개소리를 떨어요. 맞아요. 뭐 중국이 자기네 화웨이 제품을 애플에서도 엄청 쓰는데 뭐 그거 안 쓰면 애플도 망할 거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뉴스에서는 굉장히 보도를 크게 근데 하고 이제 있죠. 여기 이게 대기원 15인데 네. 그 법륜공 애들이 쓰는 뉴스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아,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 네네. 이게 뭐냐? 그 화웨이 CF4 네. 멍원조가 그 보석으로 나온 거는 오히려 재앙이다. 네, 보관인 화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이게 재앙이다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썰을 자기들끼리? 내가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옛날 때 혹시 성룡이 출연했던 폴리스토리라는 영화 알아요? 폴리스토리. 네, 알기는 알아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시리즈가 1, 2, 3, 4개 쭉 나가는데 네. 폴리스토리 3탄인가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장만옥인가랑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홍콩 삼합회 범죄 조직을 홍콩 경찰이 잡아요. 음. 2명을 잡아왔는데 네. 딱 잡아와갖고 한 놈을 나가라 그래요. 아, 뭔지 알겠다. 석방시켜줘요. 네네네. 그래서 한 놈을 남겨놔. 네. 그리고서 한 2시간 동안을 걔랑 대화도 안 해. 음. 그냥 자기 일에 밥 먹고 뭐 컴퓨터 작업하고 막 네. 딴짓해. 그러니까 걔가 신문 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 신문 안 해요? 했더니 시간 몇 시대 돼? 오, 되게 오래 있었네? 집에 가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나중에 나와요. 네. 근데 처음에 나갔던 애가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나오니까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네. 너 걔네 무슨 얘기 했어? 했더니 아니 나 별로 아무 얘기도 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 새끼 그렇게 오랫동안 3-4시간 동안 네. 있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이 그게 안 말이 돼. 돼? 이런 거예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네. 그러더니 걔를 의심하면서 걔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입막음하려고. 네네네. 얘가 뭔가 말을 했으면은 나중에 증인 출석이 될 테니까 죽이게 된다. 그게 뭐냐 그 게임 이론에 보면은 프리즌 딜레마, 네.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러한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사가 범죄자 2명을 체포해놓고 네. 이제 얘네들의 이제 범행을 자백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따로 격리 수용을 한 다음에 네.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A 죄수, B 죄수한테 각각 가서 너가 먼저 자수하면은 너는 감형시켜준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일반적이라면은
그 죄수 2명이 다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은 둘 다 석방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 감형이라던가 아니면 면죄부를 주겠다고 꼬시게 되면은 자기는 안 했다 그러고 제가 했다 그래요. 그렇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걸고. 양쪽에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깜빵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프리즌 딜레마라 그래서 원래 이게 상대방이 서로 신용을, 그러니까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되면은 양쪽을 다 무너뜨리는 전략이 성립이 돼요. 그럼 이것도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네. 이 멍언웨이가 네.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감옥에 있으면은 차라리 그 멍언웨이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근데 이 멍언웨이가 바깥으로 나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일단 좀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있었었고 이 멍언웨이가 와가지고 지금 온갖 감시를 다 당하는데 네. 얘가 지금 그 이란에다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쏠 때 필요한 통신 장비, 예. 그 기기들을 지금 팔한 혐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의혹 때문에 지금 잡아서 조사 중에 있는데 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의혹을 지금 덮어야 된다고. 그렇죠. 증거인멸 해야 된다고. 네. 증거인멸을 해야 돼. 증거인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에게 전화도 해야 되고 뭔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미국은 그것만 감시하는 거거든. 과연 인연이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나고 뭐를 할까? 누구와 얘기를 네네. 하는가만 감시해.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게 조사가 불가능하지만 얘가 나와 있으면은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네요. 전자발찌를 찼으니까 갈 수는 없고. 어차피 못 나가요. 네. 못 추적이 나가는데 당하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하는가 행동을 네.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얘가 쟤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움직일 테지만 네네. 뭔가 완벽하지 어떤 못한, 지시를 네. 내리려고 할 거라고. 급한 불 꺼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좀 감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저 여자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누가 뭐 전화를 하건 뭘 하건 결국 그 사람들을 다 통하는 추적할 거네. 거라고. 네. 그럼 그 움직이는 루트를 다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 여자가 뭘 하려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냐면 그 메뚜기 잡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메뚜기 이렇게 잡잖아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메뚜기 맛있어. 아. 메뚜기 맛있는데 네. 저는 지금도 우리 그 광주 네. 시골에 사니까 그 메뚜기를 잡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에 볶아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논에 메뚜기가 있는 점인지 몰라. 네. 근데 내가 거길 걸어가면 메뚜기가 팍팍 뛴다고.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메뚜기를 잡을 때 이만한 비닐봉지를 이 옆에 들고 뛰어요. 뛰면은 메뚜기가 놀래다 팍 뛰어나와. 그럼 어떻게 네. 해요? 잡힌다고. 네, 잡아치면 그거 되죠. 잡아갖고 그냥 솥대다가 확 부어넣고 뚜껑 닫고 구워 먹는다고. 이게 뭐냐? 그래서 얘 지금 멍어웨이가 나온 게 바로 이런 전형적인 네네. 메뚜기 잡기 전법이라는 거예요.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후다닥 움직인다고. 그렇죠. 야, 누구한테 알려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네네. 누구한테 이거 정보 지워. 이거 막 지시 내린다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지. 화웨이에 이 여자가 그냥 감옥에 이 여자가 있었으면은 네. 아무 지시도 못 내리니까 네. 화웨이도 움직임이 없어. 그럼 도대체 저기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되지 하고 막 고민을 할 텐데 얘가 막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돼? 쫙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메뚜기 잡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쉽게 움직일까요? 응? 그렇게 쉽게 움직일까요? 저 사람도 머리가 있을 텐데.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든. 네.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얘들도 움직이겠지. 만약에 못 내리게 되면은 또 자기들도 좀 그것도 힘들겠네, 그렇죠?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갔는데 자기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또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 자기의 잘못을 덮는데도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암호 가지로. 형태로 메시지를 네. 보내려고 할 거예요. 미국은 그거를 캐치하려고 하는 거라고.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플러스 지금 미국에서는 저 여자를 지금 강제 송환하기 위한 법률 절차를 밟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되냐? 이 화웨이라는 회사는 이 런정페이라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원래 중국 광동성 출신 통신장교 네네. 출신이에요. 인민해방군 출신이라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영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 해킹 네. 담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출신 기관인데 저 여자는 얘기했잖아요. 중국인인데 같은 중국 국적의 여권을 4개씩 갖고 다녔다. 홍콩 여권 3개. 네네. 얘가 스파이란 소리야. 그렇죠. 얘는 스파이란 소리라고요. 그래서 얘는 스파이기 때문에 잡힌 스파이는 어떻게 한다? 응? 죽여야지. 그래서 이 그 멍언웨이는 언제 가장 생명이 위독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 언제? 진짜 드러날 때?
예. 예,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막 그 벼랑 끝에 몰렸잖아요. 그럴 때 언제쯤 이제 가장 이 멍원웨이가 살해당할 위협이 확률이 높아질까? 언제쯤? 언제요? 미국에서 강제 송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강제 송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중국 입장에서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어떻게 얘에게 자백을 받을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얘 죽여야 돼요. 결국 다시 부르는 날이 오긴 오겠네요. 그래서 그 멍원웨이는 미국의 CIA보다는 중국 공안에게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쟤를 죽이면 절대 안 돼. 왜냐? 증인이거든. 네. 쟤는 어떻게든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게 미국의 목적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에 못 가게 하는 게 1차 목표지만 1차 목표가 실패했을 때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도. 그래서 근데 뭐 정부에서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엄청 얘를 감시 겸 보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망명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 번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면은 네. 미국으로 도망치겠죠. 차라리 망명하는 게 낫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강제 송환의 시기, 판결을 바로 그러한 역학관계, 네. 공작을 하면서 그 감안을 해갖고 가장 최적 시기에 딱 날짜를 발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네. 네.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시간을 둘 거예요. 왜? 이 뜸을 들여야 저쪽도 안달을 하고 움직이거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보를 이렇게 지시하려는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캐치를 하려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네. 지금은 몸조심하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때 이제 강제 소환을 하고 출석해라 하고. 그렇죠. 예, 그때 되면 망명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여자의 운명이 되게 위험해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얘 갔다 이제 잘못하다가는. 대박이다 진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를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아니 몰래.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얘가 죽어야 돼. 자살로 위장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자연사. 그래서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의 네. 황태녀 멍환저우 직원은 20년간 정체 몰랐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스파인지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화웨이 쪽에는 미국인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 나오지만은 그 화웨이에 근무하는 미국 직원들이 지금 퇴사를 고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마 실제로 퇴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굉장히 그 내부나 외부적으로 지금 큰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신들이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여기 써 있죠. 뭐라 써 있어요? 네. 멍환저우 당신이 이겼어. 중국 네티즌 격려 열광. 격려 열광. 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여자가 보석으로 이게 보석금 내고 나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국의 위대함과 화웨이에 감사한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말 자체에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불리한 건가 유리한 건가 하는 거예요. 미국은 좋겠죠. 왜? 왜냐면 결국 중국인들이 일치단결하는데.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맘 놓고 지금 뭔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이 감싸주고 또 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미 감정이 어쨌든 생기면 미국으로서는 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민족주의가 일어납니다. 네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동유럽이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막 운동이 있었어요. 사실 오스트리아 황태자 살해 사건도 그 세르비아 청년이 죽였지만 그것도 바로 범슬라브주의. 네. 세르비아가 슬라브계거든요. 그쪽 청년이 그 게르만족인 네네. 출신인 그 오스트리아 그 헝가리 제국에게 통치당한 데한 일종의 반발로 죽였다면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충돌이에요. 아, 네. 그 충돌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데 2차 세계대전도 발생 원인이 히틀러의 위대한 아리아. 네.
아리안족, 그래갖고 그 게르만족의 위대성 이걸 얘기하고 네. 일본도 이제 야마토 민족의 부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민족주의가 강렬할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멍언웨이 저 부회장의 저러한 발언이 중국인들의 아마 그 인민들의 그 일치 단계를 끌어낼 겁니다. 네. 중국이 위대하고 화웨이 고맙다 이런 중국이 위대하다 이런 말. 네네네. 이건 민족주의 불지르는 말이거든. 네네. 이건 미국이 들으면은 우와 13억이 단결한다 무서워 이게 아니라 옳다구나 이런 거거든. 아이고. 잘 됐다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미국은 좋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멍언웨이가 그 체포되던 당시에 거의 뭐 한두 시간 차인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일이에요. 네. 당일날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그 유명한 그 중국의 미국인 과학자가 자살을 합니다. 네. 자살을 했죠. 어쨌든 네. 자살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네. 정말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뛰어내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살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자살은 아닐 확률이 높은데, 자, 그렇다면은, 누가 죽였을까 얘기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죽였을까? 이건 추측이니까. 누굴 것 같아요? 중국이 죽였겠죠. 왜요? 이 사람 많은 뭐 기술을 유출시킨 인물 아닐까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죽여야죠. 산업 스파인데.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불리한. 그렇죠. 근데 뭘 내주고 무엇이 넘어갔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넘어간지도 다 알 수 있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증인에 대한 레벨이죠. 네네. 멍언웨이가 잡혔고 멍언웨이를 유죄를 만들려면은 멍언웨이가 한 일에 대한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지.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이 사람 보호해줘야죠, 오히려. 그래서 멍언웨이가 체포당하고 얘가 죽어버려요. 아, 멍언웨이의 유죄를 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멍언웨이 유죄를 그러니까 멍언웨이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거야. 미국으로 데리고 와. 네네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얘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 정부. 네. 그때는 증인이 멍언웨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멍언웨이 오면 어떻게 된다? 뒤질 수도 네. 있다. 그렇죠? 이 사람에 이어서 이제 또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죽이는 마수는 누가 뻗치냐면은 중국 쪽이에요. 저 같은 망명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 공작술이거든요. 네네. 옛날 때 그런 소문이 우리나라에 돌아섰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이명박이가 죽였다고 막 소문 퍼뜨렸다고. 맞아요. 근데 죽일 이유가 없거든. 네. 왜? 그때 비리 사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에서 딱 들었으면 노무현이는 완전히 개쓰레기가 되는 네. 상황이야. 맨날 멋있게 뭐 어쩌고 뭐 국민을 위한 어쩌고 얘기했지만 그 뇌물수수 혐의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서 절호의 기회인데 노무현이가 자살해서 수사 종결돼 버렸어요. 네. 그때 반사이익을 얻은 당이 있죠. 누가 이익을 얻느냐예요. 민주당이 얻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예요. 항상 뭔가 이상하다예요. 항상 사건 뒤에는 누군가가 이득을 이득을 얻고 보죠. 그 사람이 그렇죠. 범인일 수 있네요. 아니 증인을 세워야 돼 증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증인이 죽으면은 손해 보는 건 법정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소문은 반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럴까 하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의심스러워. 근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들이 이렇게 이 뭐 재판 때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꼭 이렇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노무현의 죽음도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이득을 보는 놈이 꼭 있죠.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중국의 화웨이가 워싱턴 싱크탱크에 침투한 내막이라고 네.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브루킹 싱크탱크라는 네. 브루킹스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싱크탱크 기관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중국 애들이 빨대를 꽂고 친중적인 그 연구 논문 연구를 많이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살한 중국 그 과학자들이 네. 실리콘밸리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과학 기술들을 많이 훔쳐서 화웨이에 넘겼어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유출이 엄청 많이 됐다고. 네. 예전에 뭐 클린턴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기. 자, 그랬는데 예. 미국은 과연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루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유출시키는 걸 몰랐을까 하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은 알았을 텐데 처음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눈치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런 애들을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데 왜 저게 체포가 안 당하고 이번 사태처럼 중국 공산당이 죽인 걸로 의심되는 이러한 이상한 의문사를 당하기 전까지 왜 그 놔뒀을까요? 산업 스파이는 살아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을 계기로 배워보니까 역용하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 저한테 네. 박사님 홈페이지에 되는 좌빨들이 존나게 많습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좌파들이 있어. 저를 감시하려는 사람. 배우려고. 그래갖고 좌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좌파 새끼들 다 쫓아내서 홈페이지를 네. 깨끗이 하시죠 그래요. 근데 전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배우라고. 가서. 배우라는 것도 네. 있고 항상 내가 얘기하자 뭐냐 노출된 스파이는 스파이가 아니다. 노출된 스파이는 즉 뭐예요? 이용 가치가 존나 높아. 저는 약간 좀 미국식 마인드가 있거든요. 네. 노출된 스파이는 적극 활용한다예요. 그럼 아까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노출된 사람은 가서 또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네.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이를 스파이가 눈치가 채면 왜냐 스파이 노출이 됐다는 건 그만큼 걔가 멍청한 새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똑똑했다면 안 들켰겠지. 그러면 스파이를 심어놨는데 멍청한 스파이가 있는데 걔를 내가 적발해버리면 더 똑똑한 놈이 온다고. 내 뚱이 낫지. 네네네. 역정보 흘리면 되거든요.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화웨이가 급격한 기술 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드론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지만은 지금 드론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5G 통신 장비 기술도 제일 좋은 건 현재 중국이에요. 네, 값싸고 성능 좋고. 네, 중국이 제일 네. 좋아요. 그럼 미국은 그동안 뭐 했냐는 거야 도대체. 가만히 내비뒀네요. 내 기술 가져가서 미국은 왜 기술 개발 안 했냐는 거야. 내 돈 들이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을 훔쳐갔잖아요. 네. 그 원천 기술이 그러니까 그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훔쳐가지고 그 훔친 미국 기술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여러분 그 게임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네. 세가 사탕, 세가 일본 드림박스인가? 드림캐스트. 드림캐스트. 네. 게임기가 있어요. 네네네. 이 게임기들이 보면 게임기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된다든가 이 네. 케이블선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왜 안 맞히는 줄 아세요? 자기들만 자기 것만 사용하게 하려고요? 그런 것도 이거 네. 특허권 때문에 그래요. 특허권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애들이 바보라서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왜 못하느냐? 로얄티 줘야 되고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는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익 지분 나눠가는 게 너무나 복잡하니까 네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줘. 아이폰 보면은 아이폰 꼭다리에 보면은 네. 충전 구멍과 이어폰 구멍이 같이 있다고. 네네네. 이거 갤럭시 폰처럼 핸드폰 구멍과 충전 구멍 따라서 얼마나 편해. 그렇죠. 뭔 놈의 똥꼬집이지 죽어도 안 바꾸더라고. 특허권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네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즉, 미국은 미국의 엔지니어를 쓰게 되면 미국 애들의 월급이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랑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겠죠? 네. 인건비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구글 애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거 봐요. 뭐 한국 잡바들이 존나 빠는데 네. 맨날 당구 치고 논다고. 그렇죠. 근데 중국 애들은 24시간 일을 해요. 효율성이 좋아. 월급 조금 더 인건비 싸고 드리고. 효율성이 예. 좋고 그리고 걔네들이 참 머리도 좋아. 어떤 화웨이가 약 1100개 정도의 특허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짝퉁을 갖고 만들어서 신기술을 만들어냈다고. 네. 근데 어쨌든 그 기술 자체는 특허예요. 예. 근데 미국 애들도 그러한 특허 기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법률 소송 문제, 네. 로얄티 문제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결려서 시간과 인력과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미친놈이 네. 자기 기술을 불법으로 가져가서 막 엄청나게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어. 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원래 기술만 뺏어오면 되죠, 특허권은? 저 새끼 고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고소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서 파생된 건 필요 없다 이거네요? 아니 어차피 미국 기술을 깔은 네. 거예요. 그 미국 기술을 기반은 바탕으로 그거니까.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불법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것만 쏙 빼오면 걔네들은 로열티를 내야 되고.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가 트럼프랑 만나서 지적재산권 문제 지키겠다고 했죠? 네. 딱 속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약속대로.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화웨이의 모든 특허권과 모든 기술은 미국에 미국 거예요. 예속돼야 돼요. 네. 특허권 아주 주던가 아니면은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돈을 주던가. 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화웨이는 용 쓰고 결국 모든 단물은 미국이 다 빨아간다예요. 그러네요. 고문 제주가 부리고 네. 돈은 조련사가 가져갔네요. 네. 와. 그래서 이거 작살났다예요. 화웨이 네. 죽었다예요. 와, 화웨이가 그동안 미국 애들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했던 드론, 5G 등등 4차 산업 AI 기술을 중국 애들이 알아서 노예 경영을 하면서 저임금으로 물론 IT 기술자가 월급을 많이 받지만 다른 백인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 말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네. 노예 경영을 통해서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거 불법이네? 그리고 싹 뺏어가는 거야. 딱 먹어버렸네요. 와,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큰일 났다예요. 멍어웨이는 석방될 수도 있어요. 네. 석방될 수 있지만 화웨이는 탈탈 털릴 거야. 그리고 멍어웨이는 죽을 수도 있다. 왜? 군사 기밀 부분. 자, 그래서 이건 내가 오늘 시리즈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연결을 못 시켰지만 네. 여기에 이제 우리 바보 문재인. 네. 바보 문재인이 또 뭐래요? 친중 행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화웨이 기판을 존나 깔았거든요. 네. 그거 내가 다음 주쯤에 하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 너무 많아갖고 내가 얘기를 네. 못 하니까. 뭐 통신 장비 전반적으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그 네트워크 시설도 많이 깔고 있고, 예. 그리고서 다음 주에 화웨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만약에 이번 재판권 때문에 화웨이가 불법 회사, 불법 영업 이득을 취득한 걸로 소송 걸어서 네. 배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을 때리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도와줄 게 뻔해요. 그렇죠. 거기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미국이 이란에다가 통신 장비를 지원한 거를 빌미를 걸고 다시 관세를 올리고 중국 경제를 조져버리게 되면은 중국은 화웨이를 버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은 화웨이를 인수할 그냥 수가 있어요. 먹으면 되고. 뭐 제네랄 일렉트로닉 화웨이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미국의 회사가 인수하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재인이 병신이 우리나라에 잔뜩 깔아놓은 화웨이 기판을 타고 미국의 CIA가 들어올 겁니다.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는 순간이 오겠네요. 이렇게 될 거야. 병신 새끼.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병신은 어쩜 이렇게 대가리가 나쁠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응.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망이 미국에 해킹을 당하게 될 거예요. 등신 새끼지. 미국이 원하던 게 그런 거겠네요.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애들은 물로 보지 마라. 네. 미국 애들 천재다. 그러니까- 이것만 연구하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이가 저렇게 반미를 하고 해도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잡으면 그냥 그래서 내가 딸려오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반문연대를 외치는 우리나라 정치인 새끼들 이 새끼들 친중파들이라고. 네. 반중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 문재인을 이용해서 친중 정권 수립하고 막 빨들고 봤다고 화웨이 기판 막 우리나라에 막 퍼뜨리고 온갖 친중 행위를 다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국민 여론 나빠져서 지금 문재인 힘 빠지니까 새로운 친중 정권 반문연대를 일으켜서 새로운 친중 정권 세워서 또 빨대를 꼽으려고 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반문연대를 지원할까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안 하죠. 문재인 미국을 위해서 일 잘하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이 지금 미국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문연대 지원 안 한다니까. 그렇죠.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럼 문재인이.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학적으로 쫙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한 미중 무역 패권 경쟁 속에서 반문연대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네. 좆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엔 제발 잘 막았으면 좋겠다. 문재인도 사실은 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은 매국 행위를 게 뻔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도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자고 오고 이런 국제 정세의 엄중함 네. 그리고 이런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지가 없이 그저 그냥 뼛속까지 친중을 하거나 뼛속까지 친밀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장 그 겁이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미국이 저렇게 모든 거를 다 계획적으로 잘 하는데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럭비공 같은 데가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문재인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건 사실 천하 미국이라도 막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미국은 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중국 돈이 들어온 거니까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중국 자본만 끊으면은 그런 럭비곡 같은 사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걸로도 봐야 되겠네요. 이제 협상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미국이 빨대를 많이 꼽았고 우리나라에다 지뢰밭을 많이 설치했어요. 금융 네. 쪽에다. 네네. 그게 자칫 잘못하다면 내년 1, 4분기에 터질 수 있어요. 내년 1, 4분기쯤에. 네, 안 좋아진다고. 터질 수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기존 정치인에 한 명도 없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문재인이가 화해를 깐 건 사실 미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중국을 위해서 한 거지. 네네네. 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그 나는 놈, 즉 화해를 네, 잡아먹음으로써 잡으면, 한국까지 같이 동시에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것 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화해 기판을 깔면서 미국 애들이 다 훤히 들여다보게 해줬다고 해서 호의적인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음. 이거 알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음번 정치인은, 그러니까 우파 정치인은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IQ가 몇 짜리인지는 몰라도 맨날 지들끼리 정치공학만 계산을 하지 앞으로 정권을 바꾼 다음에 우리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미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고 다시 군사동맹, 네. 한미일 군사동맹을 회복시킬까에 대해서 말하는 새끼가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잘하는 외교 정책으로 귀속되는 거네요. 그걸 잘하면 경제도 돌아가고. 답은 네.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인은 그렇다 쳐도 네. 거기에 왜 국민들까지 놀아나가지고 이현주 의원 같은 애들이 문재인만 씹었다면은 뭐 사이다 발언은 그러면서 왜 똥구녕 빨아주고 왜 전혀 자기애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이 암울한 현실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관심도 엉뚱한 데 두냐예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한미, 한일, 경제, 외교 관계 네. 회복, 네네. 중국에 대한 견제 예, 반대죠.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관심사항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무조건 문재인 개새끼만 하면은 걔가 스타가 되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 자체가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은 뒤에다 놓고 앞에 예. 보이는 표만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좌파도 문제지만 우파 국민이나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는 거예요. 결국 표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네.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미국의 정치인이라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한국을 바라볼 때 늘 느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둘 가치가 있는가. 그냥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든다고 쟤네들을 살려둬야 되나?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살려둘 가치가 있는가예요. 살려주지요. 살려주지요. 그래도. 와, 난 진짜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텐데.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전쟁을 네네. 할 때. 고지전을 할 때 거기 무슨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데 그 건물주를 살려둘 필요는 없는 거거든. 아, 그렇죠. 그 고지만 점령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미국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그 우파 사람들, 우파 국민, 우파 정치인들 모두 뭘 생각할까 하는 걸 보면 내가 봤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요. 이런 이 국제 정세를 볼 때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진짜 5,200만이 다 개돼지밖에 없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맛에 맞는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한 가지밖에 없네요. 친미하고 반중하는 대통령.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인물 정치 따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사람들만 뽑아내서 네. 다음번 대선 때 국회의원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이 우리를 추종하게 만드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진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경제 교류가 가능한 그리고 국제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국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도 자꾸 우리나라는 국민의 여론이 자꾸 반문연대 쪽 애들을 지지한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자꾸 는다예요. 맞아요. 야당 아니면 여당, 여당 아니면 야당. 항상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런 놈들은 아무리 성조기를 흔들고 친미라고 해도 얘들은 주둥아리 친미예요. 네네. 이런 애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버리는 필요 카드입니다. 없죠. 예. 왜? 이거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이런 일을 할 때 서로 보조해주는 파트너 역할이 아니라 네. 그냥 미국의 다리 하나 한번 붙잡고 우리는 형님만 믿습니다라는 네,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건 부담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버리는 카드라고.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지금 버리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네.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정치인도 없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이 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의 매체나 이런 걸 폭파시키잖아. 그러면서 다른 우파 매체들은 다 살려둔다고. 네, 왜? 박사님이 좀 무서운 경우죠. 바로 걔네들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기 네. 때문이야. 음. 원하는 행동.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파 매체입니다 하는데 그게 내가 그런 걸 볼 때는 뭘 느끼냐? 양떼들이 네. 초원, 이 엄청난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때 양들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그 지역에서 풀을 뜯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목동이 몰아서 그 네네. 지역에서 풀을 뜯은 것 뿐이라고. 네네네. 즉 뭐냐? 우파 매체에서 떠드는 반문연대란 얘기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마치 이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논리적이고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 같지만 이미 이런 큰 세력들이 그쪽으로 떠들게끔 몰이를 했고 자기 거기서 그냥 뻐꾸기처럼 말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쳐다볼 때 아, 이거는 함정이다라는 게 보일 텐데 몰라요. 우리나라의 그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엘리트들이나 그 다음에 그 국민들조차도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정치권에서 인물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갑자기 반문연대를 확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예.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큰 전쟁이 나고 하면 뒤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게 찾아보면 인물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 JTBC에서 이제 화웨이 사건이 났을 때 캐나다 인질 2명을 잡았어요. 네. 얘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안정권 대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네. 카페, 네이버 카페인가 봐요. 네. 여기 뭐 안정권에 들다라는 지지자에서 카페가 있는데 네. 네이버 카페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요 잡힌 놈들이 친중파, 친북파 애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중국 애들이. 어차피 쟤네들은 중국 편이에요. 네네. 근데 얘네들을 인질화 시켰다라고 하면서 야, 멍언의 석방해. 그러니까 보석하라고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뭐지? 그 뭐였더라? 그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 때 네. 황계인가? 걔가 고육책이라는 걸 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적벽대전 때 조조의 그 배들, 선단을 하나로 묶어갖고 불질렀을 때 한 번에 싹 태우기 위해서 연한계를 실시하는데 이 연한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오나라의 그 장수였던 황계가 맞나? 황계가 맞나요? 아마 맞을 거야. 맞아요? 황계를 육선이 존나게 다구리를 쳐서 두들겨 네. 패요. 그래가지고 걔를 버려. 그래서 걔가 거기에는 앙심을 붓고 위나라로 도망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네. 거기다가 연한계라를 제안한다고. 그게 먹혀요. 그래서 나중에 불질러서 한 방에 태워버린다고.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놈들이 바로 그런 연한계, 그러니까 황계에 해당하는 놈들이라고. 실질적으로는 기르기 짜고 치는. 중국 편인데 네네. 마치 인질을 당한 것처럼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놈들이 좀 영악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겁을 먹고 캐나다 정부가 보석을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림- 그림새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림새는 그래. 네네. 겉모양 그림새는. 그래서 뭐 걔가 나오면서 뭐 위대한 중국과 화해에 감사다 이런 개소리를 떨었는데 네. 미국은 아까도 했듯이 네. 그래서 쟤네들이 문제 중에 스파인 거 아니었어요. 알잖아. 예, 쟤는 뒤져도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은 활동하는 애들이라고. 1대1로 핵심이 되는 국가들을 취재했으며 억류되기 전까지는 베이징의 군부와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쵸? 예, 예. 근데 저걸 미국에서 모르겠냐고. 알고 있겠죠. 중국 편이고 중국 스파인 걸 네. 아는데 얘가 적벽대전의 황계와 같은 고육책을 쓰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 노출된 스파이는 어떻게 한다? 죽인다. 에이, 이용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노출된 이용한다. 스파이는 역이용한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했잖아요. 예. 미국 다른 스파이 하나 또 볼게요. 아까 스페버. 여기 JTBC 네. 나왔던 얘거든요. 네. 얘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친북 인사요. 네. 뒤에 글자도 또 충복이라는 글자가 있냐? 아 진짜. 이 사람은 한국말도 진짜 잘한대요. 예. 네. 김정은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어요. 네. 자, 노출된 스파이 여기 용한다. 어차피 저 새끼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위해 일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중국과 북한을 위해는 스파이지. 네. 근데 중국에서 쇼를 하는 거지. 얘들 조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잡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지. 왜? 이런 내막을 모르는 캐나다 국민들은 캐나다 국민들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여기에 쫄아서 풀어준 걸로 지금 그림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멍원웨이는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뒤질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역공작을 펼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네. 원래 뒤져도 되는 놈들인데 일부러 쟤네들을 보고 어머 인권을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얻었어.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야. 이미지 좋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엿을 매기는 방법은 뭐예요? 캐나다 법정이 멍원웨이를 미국에 송환하는 판결만 내리면 돼요. 네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대단해. 네. 그래서 역공작의 역공작, 네. 뒤통수에 뒤통수를 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캐나다는 지금 무역전쟁, 미국하고 무역전쟁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캐나다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발 뻗기 위해서 열심히 공작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네요. 거죠. 캐나다도 잡고 중국도 잡고. 그리고 화웨이 회사도 그 화웨이가 지금 부실하거든요. 네. 빚이 좀 많아요. 네네. 그 헐값에 인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때 그 뭐였더라? 이명박이가 어디 가서 무슨 회사 인수할 때 1달러 주고 인수한 회사 있잖아요. 지금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아주 헐값에 하나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화웨이가 워낙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안 좋거든. 네네. 저런 회사 예를 들어서 100불에 살 수도 있다고.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재정이 안 좋은데 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래, 사실은 실적들이 다 안 좋잖아요. 심폐소생술로 네. 살릴 뿐이지 실제로 부실 기업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그 패권에 대한 야망만 있어서 네. 견실한 기업을 만들어서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줘서 네네. 확장을 하니까 화웨이가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한 내실은 굉장히 나쁘죠. 수익에 기반을 예. 하지 않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부실해서 저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 그러면 저렇게 재정이 안 좋은 그 뭐 CFO도 지금 감옥 가고 이렇게 해서 더 경영 악화가 되면 저 회사는 먹을 수 있는. 부실 출전이가 네네. 되면 이게 그 기업 인수를 할 때 기업 헌터들, 네네. 기업 사냥꾼들이 야 이거 뭐야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 좋네. 헐값에 사지. 야 이거 나 뭐 경매할 때 1달러부터 시작하겠어 이렇게 되고 1달러, 2달러, 3달러 뭐 5달러에 뭐 낙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네요. 화웨이도 아마 헐값에 매입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거는 화웨이가 아니라 화웨이가 갖고 있는 특허권과 네. 인프라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지. 지금 홍콩, 캐나다, 중국 이 세 나라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경제적으로 위태위태하다는데 정말 다 그냥 세계가 쫙 한꺼번에 한 묶음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 네. 방에 화웨이가 깔아놓은 프랑스,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스리랑카, 뭐 한국, 네.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미국의 해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중국까지도. 네네. 중국 내문 뭐 물론이고. 네. 네. 중국 좋댔다, 얘 그래서. 대단하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은 개새끼라고. 뭐 문재인은 반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친미 행위를 해줬어. 그래서 반문연대 이용해서 중국 애들이 친주 정권 세우려도 문재인 정권은 안 무너진다. 네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서 이만한 부역자도 없어요. 그러네요. 완벽하게 신분 위장이 된 것처럼 보여. 왜? 반미를 외치고 반미적인 정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미국을 도와주고 있네. 최고의 스파이야. 하긴 이렇게 광화문에서도 난리가 아닌데도 저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두는 건 맞네요. 문재인은 네. 이용 가치가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네네.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은 이용 가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손해되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문재인 개새끼라고. 저 네. 새끼는 매국노다. 응? 중국에게도 영혼을 팔지만 미국에게도 동시에 영혼을 파는. 영혼 파는지도 모르고 팔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불쌍한 거죠. 아주 나쁜 새끼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맘 놓고 팔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차라리 잡으면 안 당하잖아요. 좋게 팔았으면 우리도 이 경제 이득을 취해. 이거는 우리가 매국 행위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배신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얻는 것도 없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지갑 얻는 게 뚫린 없어. 것도 모르고 돈만 계속 쳐놓고 있는 거네요. 와, 아니, 그래도 이게 문제는, 그래도 아니라 이 문제, 이게 처음에 문재인이 뽑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뽑혀버렸고 네.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지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선거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그 쫓겨나기는 어렵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 문제는 아직도 이용 가치가 꽤 있어요. 네. 뭐 중간에 토사구팽이 될 수도 있어요. 이용 가치 없어지면. 쪽쪽 다 빨아먹고 네. 더 이상 뽑아 먹을 게 없을 때는 뭐 탄핵을 시킬 수 있지만 아직도 문제는 이용 가치가 많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이 깨어서 음. 정말 할 만한 인재를 뽑아놔야 되는데 또 엉뚱한 인재를 뽑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차기 미국하고 함께 파트너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치인을 찾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찾고 있다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면은 뭐 그때는 뭐 탄핵 얘기가 진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이미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네. 이건 여석대. 마사지가 필요 없다니까요. 네. 마사지가 스스로 망할 거예요. 스스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게 고도의 전략. 옛날 때 미국 애들이 뭐 이란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스파이 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런 짓 안 해요. 왜? 왜 비용 들고 인건비 들고 또 스파이 적발되면 포로 당하면은 또 고문 당하고 할 텐데 그럼 미국 시민이 고문 당하고 인권 문제 발생하면 미국이 또 외교 정책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짓 왜 하냐고. 그렇죠. 저렇게 알아서 기어주는 병신들이 줄을 섰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런 애들 이용하면 돼요. 지들이 자발적으로 네. 하잖아. 밑밥만 깔아놓으면 그럼. 톱서톱서 무는데 뭐.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론인 네. BMW로 갑니다. 자, 이 BMW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BMW가 2012년에 이미 중국의 독일 본사를 뛰어넘는 첨단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생산성이 일본의 토요타를 능가한다. 네. 라는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좋은 데가 토요타예요. 매출도 네네. 가장 크고. 네. 근데 토요타를 능가하는 회사를 BMW가 지려고 했어요. 그것도 중국에. 네, 중국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죠. 그렇죠. 기술력이 쫙쫙 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BMW를 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환경 조성이 되네. 그리고 독일도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는데 또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 네네. 우리 카카오톡을 인수한 네. 그 텐센트 회사가 BMW, 또 뭐예요? 또 안 보이는데? 다임러, 네, VW 다임러. 디지털지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어 지분 인수한다 네. 해갖고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도 BMW에 빨대를 꼽기 시작했다고. 네네. 아, 이러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BMW 위험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점점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BMW는 중국에서 잘 나가는 법을 안다라는데 잘 나가는 법이 아니라 그냥 친중을 하면서 많이 돈을 번 거예요. 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기사 빨간 것 좀 읽어주실래요? BMW가 중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BMW는 독일 자동차 3사 BMW, 벤츠, 아우디 중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236만 760대를 BMW는 이 중 22%인 51만 6,785대를 중국에서 팔았다. 네. 유럽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미국보다 많이 팔았고 한국보다는 10배 이상 팔았다. 중국은 단일 국가 시장으로 단연 최대 시장이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 여기 이 나라가 가장 BMW가 많이 파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에요. 네. 아우디도 그랬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BMW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BMW 최대 공장, 본사보다 더 큰 공장을 지으려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도가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였지? 여기. 그렇죠. 텐센트가 네. 디지털 지도, 즉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네네.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중국이랑 독일이 친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좀 요 기사들을 쭉 읽어 보신 다음에 네. 독일과 중국이 친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뭐
독일이 엄청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무기라든지 어떤 뭐 철강 제품도 대단하고 그런 분야에서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네네. 1차원적인 거고 2차원적으로 중국이 노린 노림수가 뭐냐는 거예요.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뭐 기름이라든지 뭐 가스 같은 거를 가져오는데 중국이 그쪽으로 1대1로를 해서 독일하고 어떤 뭐 그런 원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거래하거나 이런 루트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예. 쏘리. BMW랑 관련된 것만.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디지털 지도예요. 저기 보면 디지털 지도. 중국 텐센트가 디지털 지도를 네. 계약한다는데 이게 뭐냐? 결국 그 독일 내비게이션, 독일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대는 건데 네. 그 주한 미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치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주한 미군에 가장 많이 배치된 세 나라. 독일, 독일 또 한국, 일본. 세 나라예요. 네. 이 세 나라인데 내가 오늘 강의가 BMW, 토요타 리콜 샀대 현대자동차예요. 아, 그럼 디지털 지도면은 그 나라의 지역에 대한 거를 다 중국이 파악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중국 애들이 토요타 자동차, 네.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BMW 자동차에 빨대를 꼽을 이유는 뭐냐? 자동차 기술을 갖는 것도 있지만 네. 내비게이션, 즉 지도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군사 기밀을 다 파악하고 군사 어디 기지 뭐가 위치로. 있는지. 그렇죠. 예. 아. 딱 보이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이것 봐라. 중국에도 꼼수 쓰네. 네네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둘까 안 둘까 하는 거예요. 안 두죠. 뒤졌어요. 독일이 중국이랑 이런 식으로 붙어먹어? 너 네. 뒤졌어요. 미국은 독일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부터 예측이 되는 거예요. 독일 위험해. 대단하다. 근데 지금 독일 총리가 누굽니까? 메르켈이요. 메르켈이죠. 네. 메르켈은 푸틴하고 동문수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친하죠. 동창이에요. 대학 동기. 네네.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르켈은 동독 출신입니다. 네네. 나이도 좀 예. 있잖아요. 9세대예요. 그래서 옛날 동독 서독 갈라졌을 때 얘는 동독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과거 공산권 지역 예. 사람 출신의 쉽게 얘기해서 좌파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정치도 약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칠러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친중적인 행위까지 해. 그리고 독일 지도가 BMW 네. 이 계약을 하면서 디지털 지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독일의 지도가 중국에게 접수가 된다? 이거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예측이 될 겁니다. 네네네. 망하는 나는 거죠. 거죠. 자, 이게 좀 이따 그 얘기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BMW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네. 아까 22%라 그랬죠? 네네. 미국보다 높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트럼프가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관세가 붙습니다. 네. 이게 그 기사예요. 네. 이 기사 제목 좀 읽어주세요. 중국 6일부터 미국산 차에 40% 관세, 포드, BMW 타격. 네.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붙이는데 포드는 미국 회사니까 이해가 돼요. 네. BMW가 타격받았네. 그러네요. 이거 BMW는 독일 자동차잖아요. 네. 왜 타격받았을까? 갑자기 예, 저 위에 빨간 거. 중국이 6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25%의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미국 및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다. 특히 포드 자동차, 테슬라, BMW, 다임러 등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같이 타격을 받네요. 그러니까 BMW가 미국에 만들어 놓은 공장까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정상적인 독일 대통령은 어떻게 이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미국 편을 드는 게 정상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메르켈은 좌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메르켈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까 하는 거예요. 친중적인 정치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러게요. 관세 때문에 BMW 자동차 수출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그럼 좌파 대통령은 어떤 행위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한테 관세를 취하게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건 CR도 안 맥히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BMW와 지멘스가 대규모 중국 투자. 아까도 앞에서 나 얘기했죠? 네. 중국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니커창이랑 이렇게 같이 아주 다장하게 오부치 사진을 찍었죠? 네. 자, 그러면은
류샤버 부인도 그렇고 독일을 가서 이렇게 만나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일을 했어요. 네. 목적이 뭐냐예요. 빨간색 뭐라 써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긴 40%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달 들어 중국은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라 수입 자동차 세율을 25%에서 15% 내렸다는데요.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에서 신규 관세를 매기자 즉각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포함됐는데요.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15% 더하기 25%, 총 40%가 된 겁니다.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게 네. 메르켈 총리, 대통령의 네네. 아이디어인 거야. 전형적인 친중 행위죠.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바로 친중 반미 행위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도 독일이 뜨뜻미징하게 반응을 하는 바람에 유럽의 나토 군들이 그 우크라이나 침략을 효과적으로 대응 못하고 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겼다고요. 그때도 메르켈 총리가 푸틴이랑 친한 사이니까 이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이 여자가 이 아지매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 결국은 그 동맹국인 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뺏기게 하는 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또 중국 문제에서도 또 이러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뭐 중국의 시장이 크니까 자기들이 이윤을 먹겠다라는 거지만 저거는 완전 친중적인 행위네요. 그래서 중국의 BMW의 이 기사 보면은 네. 중국 합작회사에게 지분 73%로 상향을 허용했대요. 야, 이건 대박이지.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그러게요. 중국이 외국계 회사한테 지분은 75%나? 그럼 중국 25%밖에 안 된다는 거네? 그 거의 그냥 독일 회사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지도가 엄청 대단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엄청나게 독일과 중국이 친하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었냐? 중국의 최대, 독일의 BMW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 CATL 지분 투자 권리 확보. 그래서 중국의 전자 그 배터리 회사와 그 사업 교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점점 갈 대로 가네. 이거 손 봐야 돼. 이렇게 되면 마사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불이 납니다. BMW 화재 이틀새 3건. 갑자기 난리도 아니었죠. 불이 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BMW 아까 기사 보여준 게 시간순이었어요. 아, 네네. 시간순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지금 7월 21일이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BMW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이 내막 이거는 자연적인 발화예요. 아, 네네네. 이건 자연적인 발화야. 네. 뭔가 이상하게도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아다리가 좀 맞았을 뿐이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 응?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불이 나네? 대박이다. 선생님 저렇게 어떻게 저런 걸 찾아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BMW가 올해 화재 차량 32대 아닌 34대. 그래서 2달 동안 34대가 불이 났어. 이틀에 한 번씩 난 거예요. 평균꼴로 보면. 이때 막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외국에서는 안 나는데 왜 항상 우리나라냐. 우리나라가 중국 기파 많이 깔았잖아요. 역시 이유가 있었구나. 뭔가 이상해. 이게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야. 저주를 받았나 봐. 진짜? 그리고 막 BMW가 독일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어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불이 날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잡으려면 그 주위 가족들부터 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고예요, 사고. 사고. 네, 그래요, 맞아요. 우연에 의한 자연 발화가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그랜드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막 그냥 집중적으로 불이 나네. 대박이다 진짜.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 쓰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죄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예.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막 빠져져 막 여러 신문 기사가 많이 났고. 근데 계속 다 BMW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원인이 있었다. BMW의 설계 변경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게 분석 메카닉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난 모르겠어. 머리 아파. 무엇이 엔진이 어쩌자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이공계들아. 간단하게 생각해. 이건 간단한 문제야. 근데 그동안 저렇게 엔진에 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래서 이럴 때 이제 문과의 지식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 쉬운 문제를. 맞아. 앞뒤 전후사정만 잘 보면 이거 나오는데. 쉬운 문제인데. 막 답답해. 막 임금 얘기는 당나 얘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죠. 네.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막 또 BMW, 벤츠, 폭스바겐도 중국 배터리 사겠대.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곤란하네. 원래 네? 좀 그리고 원래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좀 잘 만들지 않아요? 곤란하네. 이러면 안 돼. 중국을-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에서 이렇게 BMW가 이렇게 공장 네. 시사 확대한 기사가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뒤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막 150만 대 리콜 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와, 근데 저 때 사실은 우리나라 차도 화재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쏙 들어가고 BMW만 열나 막 다. 갑자기 전 세계적인 자연바라가 일어나. 네네네네. 와, 이거 희한한 거야. 왜 그럴까 하는 거야. BMW가 이렇게 왜 중국에다 공장 짓고 그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BMW가 나오니까 품질이 안 좋은가? 왜 그럴까? 막 이런 거야. 응? 대박이다. 응. 골 때리죠. 예전에 아우디도 중국에서 막 양산하면서 막 품질 안 좋아서 그때 재고가 되게 많이 남아서 막 40% 세일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중국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은 다 불량이 나거나 막 저렇게 고장이 화재가 나냐. 나거나 안 돼.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한테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메르켈 정치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그러지 말라니까. 네,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요. 네, 얘기하잖아요. 맨날 공무도화가를 부르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푸틴이랑 친하고 시진핑이랑 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중국에 공장 진다고 뻘짓하고 텐산테한테 독일 지도를 넘기고 이런 짓 왜 하냐고. 그러게요. 이분은 탈원전도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도 중국에서 엄청 수입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중국 좋아하지 마라. 불난다니까 그러네. 불나요. 불나. 좀 하지 좀 말아. 이분도 나라 어? 말아먹는 일을 되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잇따른 선거 패배로 메르켈이 차기 총리직 포기한답니다. 네. 아이고 정권 교체되네. 여성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초항을 받고 좋았는데.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지 말라고. 그게 중국이 문제네. 응? 다 이거는 중국 탓이에요. 한 번 좌빨은 영원한 좌빨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국에 잘 나가던 그 성능 좋은 엔진이 왜 이렇게 불이 잘 나? 응?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나 그래서 BMW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게. 왜 그래? 어? 이러지 말라니까. 어? 답을 다 가르쳐요. 다음번에 우리 이 방송도 독일어 방송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독일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답답해 그런 거야. 아이고 답답해. 그냥 자막으로 깔죠. 이러지 좀 말라니까. 좀 피곤해 죽겠어 내가 진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너무 내가 관리 포인트가 많아. 나만도 얘기해줘야지. 그럼 이제 어? 차기 총리는 누가 나올까? 아직 모르죠. 하지만은 네. 하지만 친중은 안 친미 사람이 된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친중, 예. 반미 이런 사람들은 어렵다. 네네네. 요런 게 이제 힌트죠. 내가 직접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BMW가 이제 불나방처럼 중국에 뛰어드는데 협력업체들이 망하기 시작해. 대박이다. 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하지 말어. 내가 이제 하지 말어.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자, 근데 이런 사태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독일 외에 또 많이 주둔하는 나라? 네, 일본. 일본. 토요타에서도 리콜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토요타 리콜 사태의 진짜 이유는 해서 이거 빨간 글 좀 읽어주실래요? 토요타의 실패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자동차 불량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설계, 제조 공정, 운전자의 잘못 중 어디서든 문제의 발생은 날 수 있다. 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그만큼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리콜을 결정하더라도 대체 부품, 설계 및 생산, 배송에 대한 계획을 고려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원인을 뭐 알 수 이렇게 없다는 말이 거네요? 어려워. 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 BMW랑 똑같은데. 네.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이요. 귀요미죠. 그런 이공계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구나. 그러는 거야. 2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기염이. 그렇지. 이거를 이제 정치적 화법으로 바꾸면 3 더하기 3은? 친미해야 한다. 그렇죠. 네. 야,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네네네. 4 더하기 4는?
반중해야 된다. 그래, 이게 답이되니까 네. 그러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야. 뭐 왜 엔지니어가. 갑자기 개가 된 것 같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막 개가 된 것 같아. 막 여기 목이 땡기는 거 이런 거 볼 때 나 이런 거 이게 이게 국제 포럼에서 막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막 뒷골이 땡기는 거야. 아, 이 등신들은 언제 사람 되나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도 그 응? 상어 가족 같이 노래 하나 만들까요? 1 더하기 1은 친미 동맹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야 이 등신들. 그러니까 일본도 이때 엄청 타격을 받죠. 자 보세요. 이 토요타 리콜 사태가 여기 신문기사 몇 년이지? 2010년이죠? 2010년 예. 한 2009년, 2007년도도 기밀이 있었는데 예. 이때 엄청 심했어요. 2009년서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민주당 정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래요, 예. 하토야마 네네. 반중 친미 네네. 아니 그러니까 반미 반미 친중 친중, 정권 예, 이때였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년 전 리콜 때 결함 또 네. 현대차 품질 경영 위기 이게 2013년 기사예요. 네네. 내가 지금 못 찾았어요. 옛날 기사인데 토요타 리콜 사태 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대량의 리콜 사태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4년 전 리콜 결함 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2013 빼기 4년 하면 얼마예요? 2009년. 2009년. 네. 토요타 리콜 사태 때예요. 근데 조용했어요. 현대는. 현대주 그때 토요타 자동차가 뭐 36대가 리콜 나고 왔을 때 토요타 회장을 미국 국회에 불러가지고 청문회까지 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찌질이 또 토요타 그냥 이게 질질 짜고 맞아. 스미마셍 이랬다고. 토요타 완전 다구리 당했지. 근데 사실은 현대 자동차 리콜이 더 많았어. 더 심각했어. 예, 진짜. 예,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포드 자동차도 리콜 사태가 있었어. 맞아요. 근데 그 기사 쑥 들어가고 일본만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청문회까지 나왔으니까. 그래. 예. 근데 그때 기사가 원인 분석이 뭐냐? 없어. 와, 없어. 막 이러는 거야. 미치겠다요, 막. 반미. 어? 반미 우리는- 친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는 거야. 왜 이렇게 돌대가리? 보세요, 여기 밑에 그 신문 기사에 오렌지 색깔의 선이 뭐예요? 저 뭐라 써 있어요? 아, 요거요, 요거? 네, 노란색 색깔. 이게 안 무슨 선이? 보이는데? 이 숫자가 올라가는 게 여기. 안 보이는데 노안이라. 저게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 자동차의 리콜 자동차 대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지속적으로 리콜 대수가 증가하고 있었어. 아우, 노안이라 안 보여. 큰일 났다. 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뭔 놈의 시장 불량품이 저렇게 많아. 대신 토요타는 오히려 토요타도 올라갔네. 아니, 저 토요타가 아니에요. 저거 위에 검은 선은 뭐냐면 현대 자동차의 미국 수출의 그 매출액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오.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해요. 아니, 리콜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불량률이 저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네. 왜 미국은 한국 자동차를 많이 사줄까? 그러게. 그 친미. 저때 저기 이명박 때잖아요. 우리나라는. 친미. 친미할 푸더코어. 때잖아요. 예. 뼛속까지 친미. 야. 현대 자동차의 불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미국이 사주네? 그러네. 매출이 증가했네? 그러네요. 오. 결함은 그냥 가만히 두고. 응. 골 때리지 않아요? 야, 역시 미국의 힘은 대단하구나. 에이,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봐라. 어? 니들 까불 다 뒤진다예요. 그래서. 어? 미국이 봐줬잖아. 네. 미국이 한국을 봐줬는데 배신 행위를 해? 뒤지는 거지. 그렇죠. 네. 얼마나 승질이 날까. 그때 토요타를 아주 개박살을 냈다고요, 미국이. 하지만 현대는 살려줬다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독일, 일본 전범 기업, 반미 반대 행보. 기업 반대, 뭐 BMW 반성. 이게 후지코시 모르세.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서 이 좌파들이 항상 독일과 일본한테 맨날 사죄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프레임 걸어가지고 뭐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돈 뜯어내고 이런 삥뜯 네네. 짓 잘하거든요. 이런 짓을 한다고. 거기에 BMW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BMW는 반성을 했으니까 그 반성의 대가로 중국 애들이 매출을 올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BMW도 고맙다고 똥구정 빨면서 친중 행위를 한 거고 그러다 귀시자되기라는 얘기 예. 딱 맞은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독일은 본인들이 뭘 뺏기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자, 거네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1번 후지코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했어요. 네네. 이게 2016년 기사예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바는 뭐냐? 이 문재인 등신 같은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뭐 사과하라면 소녀상 세우면은 일본이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모르쇠로 가죠. 네. 자, 미국은 여기서 한국을 지지해 줄까요? 일본을 지지해 줄까요? 일본을 지지해 주죠. 당연하죠. 네.
자, 이 등신 같은 문재인 정권 이하, 네. 광주 제1구 이하 이 병신 같은 좌파들 내 말 잘 들으라고요. 일본을 사죄하게 만들려면은 미국을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행위가 일본이 사죄할까 안 할까 하는가? 안 하죠. 안 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 백을 믿고 더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잘 나가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야. 어쩌면 이렇게 외교를 못 해가지고 일본의 반한 분위기가 감정이. 생기게 하고 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독도도 뺏길 우려가 친중 많죠. 예. 정권이 한국이 친중화된다면 독도는 한국 땅에게 좋을까요? 일본 땅에게 좋을까요? 그럼 일본 땅인 게 낫죠. 독도도 뺏기게 생겼어요. 네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도 뺏기겠다.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네. 이 좌파 병신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서 이런 역학관계라든가 외교관계들 메커니즘을 전혀 읽지를 못해. 독도는 그러네. 앞으로 일본 땅으로 미국 애들이 무게중심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친미 정권일 때는 항상 독도를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줬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문제는 네. 보면 볼수록 그런 거야. 저 새끼는 뒤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문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러네요. 본인이 당한지도 네. 모르고 들을 건 다 들어주고. 본인은 지가 반미한다 생각해. 네. 철저히 친미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다 주고 다 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유린당하고 있다고 진짜. 네. 이걸 볼 때마다 진짜 이가 갈리는 거야.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야 진짜. 일본한테 뭐 다 하는 짓이야 이게 넘기고 도대체. 생겼네. 응? 일본한테 일본의 전쟁의 역사를 일본이 이제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사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게끔 문재인이 도와주고 있다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본은 사죄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 일본은 사죄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사죄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꼬아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완전 우리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외교를 못하냐예요. 우리가 친미만 잘하면 일본에서 그냥 자동으로 사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난 그래서 난 진짜 이 때려주고 싶어 진짜. 아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선 일본 키우는 것보다 우리나라 키우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키워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사실은 키워주죠. 그게 더 나으니까 우리가 친미만 하면 우리나라를 빵빵 키워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또 보세요. 100주년 맞은 BMW, 나치 시대 강제역, 기피 후에 사과. 이런 말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아유 귀여운 것. 돈 줄게?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고 또 이제 중국에 공장 짓고. 우리나라 좌파도 똑같아요. 네. 강력하게 반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에 대해 형님 저 잘했죠. 그러니까 아이고 귀여운 거. 그래 화장품 비즈니스 줄게. 아이고 이거 뭐 처먹어라. 이렇게 네. 하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고 해거린다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 수준이 이렇게 된다고. 여야를 다 떠나서 이런 새끼들이 존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철도를 깔겠다, 뭐 파이프를 연결하겠다, 별 지랄을 다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은 거라고. 현대차 핸드 결함이네요. 응? 미국은 바로 리콜, 한국은 이전제 조사 중이네. 응. 이유를 왜 모를까 하는 거야. 와, 근데 미국은 바로 리콜을 했어요. 그렇죠. 현대차 미국 부품만 문제였다. 예, 같은 차 미국만 리콜. 그래? 예, 현대차는 미국 부품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이하네. 자, 내 그리고 잘못 이제, 아니다지. 현대차 결함 말고도 리콜 안 해.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이게 2016년 9월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네. 이제 경고등만 튀는 거야. 경고등만. 조심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제재는 없었어요. 자, 이건 리콜 사태도 이거 통과할게요. 그냥 일본이니까. 네. 자, 200만 대 리콜 사태 부른 현대차 GDI 엔진 결함 원인은 이렇게 나네요. 2017년 몇시죠? 4월 7일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이에요. 네네네. 자, 이때부터 슬슬 기사가 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 또 그다음에 그 현대차 중 사드 사태 반사의 일본 차가 다 챙겼다. 이후에. 왜? 우리가 중국 사태 때문에 친중행위하니까. 예, 힘들었으니까. 네. 왜 그때 현대 병신 같은 민주노총 새끼들은 뭘 했는가를 보세요. 일본 조총련에 1천여만 원 성금을 줬네요. 왜 그럴까 하는 거야. 노조는 당초 이 성금을 일본 최대 규모의 노조 연합체인 랭고에 전달하기로 했으나 우리 민족이면서 피해를 입은 일본 조총련 단체에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왜? 조총련이면 북한하고 연계된 곳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네. 쟤네들이 왔거든. 아, 뒷배우가 네. 네. 왜?
아, 신세 갚아주는 거야? 네, 딱 이 생각이 알바비, 딱 드는 거예요. 알바비. 알바비. 네, 알바비. 경비 정산해주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공짜는 없어요.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민주노총 개새끼라고 얘가 얘기하잖아요.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이상한 짓 아니야? 친중행위하네? 돈 안 주면 다 볼 텐데.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현대차 중 파트너와 갈등에 그룹주 털썩 사드 여파 누가 책임질까? 현대차가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의 갈등 고조로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8일 그룹 계열사주가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합자관계 결별은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지만 중국 사업을 둘러싼 현지 파트너와의 갈등이 지속하는 한 현대차 주가 회복은 지연될 전망이라며 오비스도 현지의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전략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떨어졌다가 또 주식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60%나 상승했네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네. 현대 자동차를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너네 봐라, 우리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권이 친중이 되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다구리를 당하는 거라고. 네네. 이렇게 되면 현대 자동차가 위험해져요. 재수 없으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옵니까 여기? 회사 망해봐야 알겠나, 현대차 노조 정신 차려라. 이거는 어디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현대 자동차가 네. 그러니까 이거 오피니언 이게 사설. 그냥 사설이죠. 근데 네. 현대 자동차가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기울면서 미국한테 그리고 중국한테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네네. 당하고 있을 때 노조 새끼들은 뭐 했어요? 그 돈을 촛불 집회 때 네. 왔던 애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정산해줘서 돈을 주고 네. 자기 회사 자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는데 도와줬던 그 원정 왔던 네. 일본 노조 애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야. 이런 매국 행위를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지네들 월급은 꼭 챙겨갔을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민주노총 친중파 간첩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 보고 충격. 국내보다 효율성 높다. 맞아요. 네. 우리 현대자동차 본사 없어져도 돼요. 민주노총 이런 새끼들 필요 없어. 일도 안 하는데. 러시아 애들이 그렇게 게으른데 제가 러시아 애들 알거든요. 네. 러시아 공장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응? 이렇게 효율성 없고 고비용의 저율 그리고 심지어 간첩행위까지 하는 민주노총이 있는 이런 현대자동차를 왜 살려둬야 될까? 그러게요. 맨날 노조가 파업이나 하고 임금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네. 돈 자, 저렇게 뒤로 빼돌리고. 이런 미국의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보러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살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사가 점점 나와요. 이렇게. 네. 경고를 한다고. 타카타 에어백. 에어백이 안 좋구나. 네. 슬슬 나와요. 네. 그 다음 기사 뭐예요? 엘리어 현대차 지분 지배하면 공장 해외 옮길 것. 예. 이렇게 될 수 있지. 네네. 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네. 자, 민주노총 새끼들은 뭐예요, 결국? 간첩 행위하고 부역 행위하고 플러스 자기 회사를 멸망시키고 실업자 되고 나면은 그 기업은 어디로 갈까요? 현대자동차는 다른 데로 가겠죠. 미국 가겠지. 네. 미국 결국 GM 꼴라는 거네요? 네, 미국이 가져가겠지. 미국은 일본 자동차를 능가해야 되는데 일본 자동차를 능가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네네. 현대자동차가 망한다면 현대자동차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네. 일본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 만들면 되지. 미국이 가져가요? 아니면 뭐 베트남이나 해외로 나가요? 아니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베트남도 이제 미국에 종속되죠. 네네네. 본사를 이제 미국이 접수하게 되면. 슬슬 작업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을 하는 짓을 보면 이 새끼들은 병신이에요. 아예 뇌가 없어.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예. 그냥 내 밥그릇만 챙기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밖으로 챙기지도 못해요. 챙기지도 못해요, 결국 나중에. 날라간다니까. 네. 예. 이런 좌파들의 행위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저 새끼들은 아예 그냥 매국노다야, 매국노.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게 좌파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미국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봐야 어차피 실업자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일본 GDP 그래프인데 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라갔네. 네, 이게 빨간색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게 2008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네. 그때 일본의 GDP가 꺾였습니다. 네네.
저 때가 언제냐? 토요타 토요타 리콜 사태가 사건, 있었을 예. 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이 많이 나잖아요. 불의 반대는 뭐예요? 물 난리가 났어요. 물 난리가. 물난리가 2011년도에 난 거예요? 잠깐 내가 2011년도지. 네. 그래갖고 요때부터 해서 쭉 일본의 경제가 마구마구 무너지거든요. 그러네. 그랬는데 일본이 2008년도 하토야마 정권 때 네. 반미 친중을 하면서 확 꺾였고. 온갖 리콜 사태에서부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본 수상이 막 6개월 단위로 변화하고 엄청난 정치 혼란이 일어나요. 네네. 마치 지금의 문재인 정권처럼. 아, 네.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일본의 GDP가 딱 꺾여서 2008년도에 그 이후에 2011년도 후쿠시마 사태, 쓰나미 등등 자연재해 거기 또 물난리가 또 났어. 우린 불인데 네, 거기 또 물난리. 물난리. 원래 이게 태극이 보면은 이렇게 일본은 밑에 있고 한국이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태극 마크가 밑에는 파란색 물, 위에는 빨갛고. 뭔가 막 이러면서 막 자연재해. 그렇죠. 네. 뭔가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데 2008년도에 일본이 물난리 나고 어쨌든 그런 자연재해가 나면서 2008년도에 GDP가 꺾였거든요.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쳐는 게 저게 추세선이에요. 안 일본이 꺾였으면. 그 당시에 안 꺾였으면 저 추세선으로 GDP가 쫙 성장했을 건데 꺾이고 나서 다시 친미 정권이 되고 나서 다시 GDP가 성장하는데 어때요? 못 저 올라가네요. 2008년도 때 했던 그 추세선 밑으로만 움직이죠. 네. 문재인이가 지금 이렇게 반미 친중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꺾어 놓잖아요. 네. 일본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 같은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친미 정권을 세워도 우리나라는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응답하라 1991, 1998 같은 그런 황금기 시대는 안 오겠구나. 그렇겠다요.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조때 2015년도에 훅 깎인 건 뭐예요? 어디요? 여기. 저거는 중국 GDP랑 같이 봐야 돼요. 아. 중국도 저때 같이 꺾여요. 아, 이쪽 아시아 쪽이 확 꺾였었나요, 네. 저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따로 할게요. 재밌거든. 네. 막 말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저도 듣고 싶은데. 지금 벌써 1시간 네. 40분이나 흘렀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다 얘기를 못해. 제가 오늘 사실 PPT를 네. 122장을 준비했는데 네. 확 깎아서 80장으로 줄였어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요즘 그레이트 게임을 내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김기사 너무 많아, 아지매에서 예. 그레이트 게임의 레파토리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 좀 가볍게 네.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진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이거 어쩌려고 무섭다. 진짜 아, 저 오늘 이거 한지 모르고 다른 거 공부했다가 오늘 완전 그냥 네 이렇게만 끝났어요. 아니요 그 레파토리가 뒤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 오늘 내가 할 시간이 네. 없어서 못한 거예요. 오늘 아유, 내가 커닝도 못했네. 그러니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GDP를 일본 과거의 GDP처럼 저렇게 만들 겁니다. 네. 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네요. 미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일본, 독일,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주한 미군 주둔 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예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중국 애들이 집중 투자를 해서 빨대를 꼽는 것은 바로 주한 미군 철수, 주동 미군 철수, 주일 미군 철수.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국, 일본, 독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인수해서 지도, 네. 즉 비밀 군사 기지라든가 뭐가 있는지 좀 이 파악하는, 간첩 네. 행위라는 이런 것들, 이런 불순한 의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예요. 결국 미국의 힘 빼기 작전을 이제 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네요. 그걸 미국은 저지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이 복합적인 아주 역학적인 관계가 굉장히 있어. BMW 이 자동차의 이 화재 사건은 네. 단순한 사건이 절대 아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분석해야 우리 현대 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보이게 돼요. 네네. 네. 결국 중국의 힘 빼기에서 경제 자금을 줄여버리니까 얘네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미군의 군사 쪽으로 또 한번 치고 들어와 보려는 꼼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개뿔도 모르는 좌파들이 지금도 중국하고 무역 끊으면 우린 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그렇죠. 극단적인 말을 해야 돼. 안 하면은 진짜 뒤져요. 응?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나라 불황에 대한 극복의 정책적 대안은 제가 다 갖고 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절대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네. 공식만 잘 알면 되네요. 1 더하기 1. 1 더하기는 뭐라고요? 반
중. 그렇죠. 이제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2 더하기는 친, 미.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걸 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걔는 기샤되기 한데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 딱 저는 끝나고. 맞을 뻔했네요. 네, 1 더하기 1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그러면 반중입니다. 반중.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간단해. 진짜 이 간단한 거를 자꾸 이렇게 엉뚱한 개소리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신문기사 사설 막 잘난 척 하면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보지 마라. 그래요. 보지 이제 마.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은 반중 친미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를 아시고 네. 그리고 반문연대 이런 족같은 소리하고 이런 거 자꾸 퍼나르는 새끼들 귀샤대기 때리고 1 더하기는 뭐야? 한번 물어보면 돼요. 네, 반중. 당신은 왜 이래? 이러고. 네네. 이현주 의원은 왜 빨아주는 거야? 네. 귀샤대기 때리면서 1 더하기 1은 딱 그러면은 반중. 이렇게 얘기하면 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네. 네. 일본은 물루망하고 한국은 불루망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 겨울인데 감기 조심해야지. 블루승한 자 블루망하는구나. 그렇죠. 네. 촛불로 흥한 자 불루망 안 되니까. 그러네요. 조심하라니까. 조심하세요. 불 그래서,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김기사 아지매 방송은 요걸로 끝을 맺히겠습니다. 재밌다. 재밌죠? 네, 재밌다. 네, BMW 재밌다고 했잖아요. 재밌네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소재라고 했잖아. 어우, 재밌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로 그거 할게요. 네. 그래서 전라도의 중국화. 아, 맞아. 크리스마스구나. 크리스마스는 넘어가고. 그 다다음 주에 그 네. 전라도의 중국화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그 어른이들의 동심 파괴. 산타크로스는 없어. 이거에 대해서. 아, 그거 하실 거예요? 그 욕 먹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 미래 그 새싹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이들의 동심 파괴를 위해서 네. 산타크로스는 없어.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그 진실 이거에 네.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방송을 또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모두들. 다음 주에 어떻게 찍을 수 있으세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전에 지금 다음 주가 무슨 요일이죠? 25일이잖아. 아, 크리스마스인데. 25일이네. 어떻게 딸한테 가야지. 그렇죠. 네. 일단 제가 그거는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조율이 안 되면 녹화 방송 찍어요. 찍든지 녹화 그러죠, 방송 뭐. 찍어서 네. 녹화 방송 찍고 저희는 채팅으로 밑에서 막 채팅으로 참여할게요. 채팅으로. 졸라 달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대에 어쨌든 녹화 방송이든 실시간이든 방송은 나갈 테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래도 6,200명이 봐줬어요. 아까 6,300명까지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 방송 그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여기 김정민 박사 생방TV 만들었다는 거를 좀 카톡이라든가 단톡방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친미반중.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김 박사님 방송 요즘 안 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탁 화면이 올라오면 이것만 클릭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본 방송을 좀 많이 카톡이나 네, 텔레그램에 많이들, 좀 네. 이렇게 퍼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왜 반중 침해해야 되는 것도 제가 불조심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 네. 자나깨나 불조심. 그렇죠. 겨울인데 네. 조심하셔야죠. 자나깨나 친미반중.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교훈은 바로 이 1 더하기 1은 기욤이다. 예, 1 더하기 1은 반중이다. 그렇죠. 이걸로 교훈을 맺으면서 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날로 먹는 방송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박사님만 고생이고. 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가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 빠이빠이. 박수. 하나, 둘, 셋. 노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노가리 먹을겨? 처먹어 시장. 노가리 깔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